눈 없냐? 소라 왜 그래? 자, 중등급. 근데 일단 수업이 제일 안 힘든 학년이 몇 학년이잖아. 제일 안 힘든 수업. 내가 내가 초5부터 수업을 하잖아요. 초4부터. 초4부터 수업을 하는데 제일 편한 수업은 고2, 고3입니다. 근데 난 또 고3은 또 언제 되면 싫으냐면 한 고3이 한 9월달 되면 싫어요. 왜 싫을까? 고3 9월달에는 그때쯤 되면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애들도 실력이 향상되니까. 그럼 막 미리 수업 준비해야 되고, 수업 준비 안 하면 수업 시간에 등에서 땀나고 막. 자,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지수 함수야. 근데 우리가 천천히 이해시켜주고 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막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느려. 수업하는 횟수를 하루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조금 느려서요. 조금은 속도를 낼게. 다 뭐든지 확인시켜주지 않고 조금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지수함수 하면은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울 때는 늘 그렇지. 이 함수의 대표적인 모양을 아셔야 돼요. 모양. 그래프의 모양. 그러면 지수함수의 대표적인 모양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원래 한 가지인데 두 가지처럼 보여. 두 가지가 뭐냐? 하나 예를 들면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해볼게. 내가 모양을 모르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하나하나 대입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하나하나 대입해 볼게. x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2죠. x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4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1이죠. 0 집어넣으면 0이 아니야. 그 다음에 신기한 건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x에다 4분의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x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분의 1.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절대 얼마가 되지 않아. 내가 마이너스 100 집어넣는다고 해서 걔가 0이 되진 않죠. 음수가 되지도 않아요. 2에 마이너스 1억 제곱을 한다 하더라도 얘는 양수야. 그쵸? 2에 1억 제곱분의 1이니까. 맞니?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너 x축이랑 절대 한다. 절대 한다. 이렇게 그려져. 이거 내 비트코인 차트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야? 완전 분출. 이러면 학원 가서 그만두고. 1000만원 넣어놨는데 100배. 100배가 내가 왜 비트코인에서 그걸 빠져나오질 못하냐? 우리 누나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3원에 샀어. 3원에 얼마 넣치 샀어? 500만 원어치를 사. 500만 원. 근데 우리 누나가 지금 얘가 얼마냐면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이 3원짜리가 730원인가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220원? 그래갖고 우리 누나가 이게 한 400원일 때 이게 한 400원 올라가는 중에 400원쯤이었을 때 우리 누나가 코인으로 갖고 있는 그 매수된 그 가치가 얼마였냐면 12억인가. 근데 왜 안 뺐어요? 누나가 뺐대요. 빼고 넣고 했대요. 계속. 자기는 코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대출도 하나도 없고 뭐도 했고 뭐 자기 집도 샀고 뭐 응?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래갖고 우리 누나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언제냐? 200원일 때 가르쳤어. 200원일 때 홍기야 나 이렇게 돈 벌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그때 내가 막 코인 처음 막 할 때가 200원.
갖고 나도 좀 땄죠. 누나가 가르쳐준 지 이틀 만에 얘가 200원에서 400원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날 호재가 있다 그래가지고 누나가 알려준 거였거든. 갖고 우리 집에 한 3천만 원을 때려 넣었어. 3천만 원 넣어서 하루 만에 6천만 원 됐었거든. 근데 지금 마이너스. 자, 우리 지금 마이너스예요. 내가 안 하고 우리 자꾸 이거 밟지 마요. 내가 안 하고 우리 와이프가 하고 있는데. 자, 볼게. 지수함수가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였으면 좋겠는 이런 애인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었지. 뭐였어? 내가 아무리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더라도 얘는 0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요 x축에 이 그래프가 마지막에는 달랑말랑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처음 이런 용어를 처음 쓰진 않아. 요런 선을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요 선을 이 그래프가 달랑말랑한 요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리함수 때 점근선 처음으로 등장했었죠? 지수함수에도 점근선이 있는데 일단 나는 이런 지수함수를 뭐라 그러냐면 순수한 지수함수라고 그래. 대치이동도 안 했고 평행이동도 안 했어. 순수한 지수함수 뭐? 나는 y는 ax 이렇게 생긴 애를 순수한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함수는 반드시 a 값에 관계없이 특징이 뭐냐면 얘 이 그래프의 특징은 얘는 0,1을 무조건 지나야 돼. 얘가 굳이 2가 아니고 a여도 얼마인지 몰라도 얼마인지 모르는 숫자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1을 무조건 지난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도 뭐가 있어요?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을 뭐라고 얘기해도 돼? x축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x축도 일종의 직선이잖아. 그럼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x축에 있는 점들은 다 y값이 얼마예요? y값이 다 0이죠. 그래서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면 y는 0입니다. 응?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특징적인 포인트로 나서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선생님 왜 두 가지라고 하셨어요? 이거 왜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요, 지수함수가 내가 2의 x제곱이라고 해서 그렇지 만약에 2분의 1의 x제곱이면 어떻게 할까? 봐봐. 이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는 어떤 느낌이에요? 2라는 숫자를 x번 곱한다지. 근데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x값은 커지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2를 곱할 거야. 그죠? 그러면 값이 점점 커질 거 아니니? 2를 곱하면 커지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러면은 이 2분의 1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선생님 얘는요 x가 커지면요 2분의 1을 더 많이 곱한 거잖아요. 2분의 1은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소라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야 소리는 어머님 안 힘드시죠?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주는 용돈을 매달 2분의 1로 줄이자 라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2분의 1은 곱할수록 작아지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겠어? 내려가는 그래프겠어? 내려가는 그래프일 거야. 그럼 봐봐. 이것도 한번 그려보자. x에다 0 넣으면 당연히 1. 그죠? 그 다음에 내가 x에다 1 넣으면 2분의 1. x에다 2 넣으면 4분의 1. x에다 8 넣으면 3 넣으면 8분의 1. 근데 x에다 거꾸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4겠지 거꾸로.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수 있는데 이거의 기준점은 뭘까? 이거의 기준? 밑이 어떻게 되면 돼요? 얘네들이 밑이잖아요.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모양을 두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와 내려가는 그래프. 선생님 근데요. 네, 밑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게 유리수일 때 정의가 안 돼. 예를 들어 5분의 4제곱이라고 치자. 얘가 짝수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되는데 5분의 4가 짝수예요, 홀수예요? 몰라요. 정의가 안 돼요. 값을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할 때, 로그 배울 때 밑조건이 어떻게 됐었니? 밑조건이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돼. 이거였죠? 그럼 이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조건이 어떻게 돼요? 밑이 어떻게 되는 것만 정의한다?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얘도? 얘도.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지수함수에서는요,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수인 건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다 보니까 뭐만 생각해? 밑이 1보다 큰 이런 거는 올라가는 그래프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얘는요, 어떻게 되겠다?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렇지만 밑이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공통적인 특징은 누구야? 너네들은 0,1을 무조건 지나야 하잖아. 그 다음에 너네들은 점근선이 x축이잖아. 이건 공통적인 분야고,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 대비기도 했었죠. 송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억난다. 박스. 평균이도 대충도 시험 봄이야. 시험 전날. 응? 자, 나도 대단하고 너도 대단해. 자, 근데 거기 지금 우리가 함수를 배우려면 이제 이거를 이해시켜주진 않을게. 정시반에서 형진이가 기초가 없잖아요. 형진아 미안해. 기초가 없는데, 기초가 없지만 걔는 그래도 따라오려고 막 하거든. 외우고만 있으면 되니까. 알고만 있으면 돼. 옛날 같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했겠지만 정시반에서 설명해 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설명하지 않을게. 왜요? 원래 예전에 배웠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거든. 왜요? 뭐 쓸 건데요? 뭐냐면요, 선생님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싶어요. p만큼 이동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지? 네. x 빼기 p, x를 x 빼기 p로 바꾸죠. 알고 있잖아요.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려면 y를 누구로 바꾸면 돼요? y-q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평행 이동만 있던 게 아니지. 무슨 이동도 있었어? 대칭 이동도 있었죠? 대칭 이동은 어떤 대칭 이동이 있었어? x축 대칭 이동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x축으로 이렇게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축이 있는데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내려가려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지? 그래서 y를 누구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y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여기가 y축인데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옮기려고 그러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니?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이거는 y축 대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둘 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원점 대칭. 우리 다현이가 보통인간이 됐어요. 시험을 왜 이렇게 풀었어? 병신이라서. 홍다현이 시험을 못 본 건 물론 내가 잘 못 가르쳤던 것도 있지만 내가 가르친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잘못을 하고 와요. 조금 억울해.
저 새끼는 내가 해준 거보다 자꾸 잘 봐갖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대칭 이동 있어? y는 x.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킨 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요런 그래프를 y는 x에 이렇게 대칭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x를 누구로 바꾸고 y로 바꾸고 y를 누구로 바꾼다? x로 바꾼다. 그래서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랑 동일해? 함수 단원에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이랑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함수의 역함수는 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과도 같다. 선생님 저 너무 어려운데요. 외우세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죠? 형진이한테도 저 너무 수학적 기초가 없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우면 돼. 그냥 그렇다.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그래.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어. 소라, 넌 정말, 모르겠어. 너 정말 뭔가 끌리지만 하나도 널 좋아하게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미묘한 어떤 그런 특징을 가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애가 참 좋은데 저 새끼한테 절대 애정이 가지 않아. 아닌가? 거꾸로인가? 애정이 가지만 절대 좋지 않은가? 우리 다현이 얼마나 자, 유준아, 내가 너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남자애들 뭐 이렇게 하긴 그렇잖아. 남자애들하고는 안 해. 형진이랑도 안 하고. 자, 저 새끼 둘하고만 해. 자, 봐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지수함수지, 그지? 순수하게 지수함수니까 이 순수한 지수함수가 가져야 될 특징은 뭐야? 0,1을 지난다고요? 또 뭐가 있었어? 점근선이 x축 또는 y는 0 이렇게 써 x축을 y는 0이라고 써도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통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얘가 어때요? 밑이 1보다 작아. 그럼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1,0을 지난다가 아니고 0,1을 지난다야. 점근선은 y축이 아니라 x축이야. 바보 멍충아.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증가해? 아니야. 감소해 병신아. 이거지. 우리가 문제 뭐 답 내는 거 아니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쌤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3분의 1의 x제곱은 절대 0이랑 0이 되지도 않고 0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0,1을 지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아? 3, 4분면도 안 지나고 누구도 안 지나? 사실 4, 4분면도 안 지나. 근데 3, 4분면 안 지난다는 말도 맞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야. 그죠? 뭐 하는 거야? 뭐? 집중 안 해? 정신 안 차려?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정의역, 치역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당연장 정의역 뭡니까? 1. 개새끼. 왜요? 정의역의 뜻이 뭐야? 여기는 뭐 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의역의 뜻. 아, 0, 1을 그거 무슨 실수? 뭐예요? x값 아니에요? 그래. x의 말 안 할게.
넣을 수 있는 값들을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어땠니? 이렇게 돼 있으면 x에다가는 1을 못 넣으니까 정의역 그러면 1이 아닌 모든 실수였잖아요. 그지? 이거 집합기호 안 썼다고 막 틀리다고 한 학교 있었다며. 저 틀렸어요. 왜냐면 이게 집합이거든. 정의역이고 치역이고. 자, 그러면 치역이라는 건 뭐야? y 값들. 똑같은 말이죠. 그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의 y 값의 범위. 뭐 이렇게 얘기해봐도 될 것 같아. 그래프가 그려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역의 y 값들. 걔를 치역이라고 해도 돼. 자, 그럼 볼게. 쌤. 우리는 지수함수의 진짜 기본만 배우지 않았어? 맞아. 그 기본만 배웠어. 그럼 얘는 이렇게 됐는데 이 새끼는 뭐지?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요 함수에서 x 대신에 누굴 집어넣은 거니? x 대신에 x-1.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가 원래 y 플러스 1이었는데 요 플러스 1이 이쪽으로 2항에 가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 쌤, 그렇단 얘기는 얘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x축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x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y축, 이거는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뜻이다?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만 더 들어봐. 쌤, 저 y는 3의 x제곱이 있었어요. 그래?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쌤, 여기에 점근선 있잖아요. 맞아, 점근선이 있어. 근데요, 저를요 한 칸, 두 칸, 세 칸 평행 이동해 주세요. x축으로 평행 이동해 주세요. 그랬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그러면 x축 이동했을 때 이 점근선은 바뀌나 안 바뀌나?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오면 여기 닿을랑 말랑 하는 이 직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면 이 점근선이라는 녀석은 x축 이동이랑은 관련 없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니? 자, 그러면 선생님 저 x축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저 y축으로 한 칸, 두 칸만 내려주세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어? 얘랑 닿을랑 말랑 하는 직선은 여기겠지. 점근선도 이렇게 한 칸, 두 칸 내려온 거겠죠. 맞아? 그러면요, 원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인데 내가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 점근선도 a만큼 더해줘야 돼요. 평행 이동한 만큼. 그렇겠죠? x축 이동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그러면 쌤,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요, x에다 넣는 값이죠. 저 x-1이야. 지수 자리에 있어. 우리 지수 자리에 넣지 못하는 값이 있나? 밑조건, 진수 조건에 있었어도 지수 조건은 없었죠. 지수에는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여기에 x에다가 못 넣을 값이 없어요. 선생님,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집어넣어도 돼요?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다 넣었대. 다 돼. 안 될 게 없어. 자, 그러면 얘는 x축 평행이동 1만큼 하고 y축 평행이동 마이너스 1만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 그래프가 야, 나 한 칸 이동했다? 근데 한 칸 내려갔어.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진 자리에 y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여기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죠. 맞아?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된다? 치역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치역은 선생님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점근선 구하라. 점근선 어떻게 하면 돼? 원래는 y는 0인데 y축 이동한 것까지 추가시켜줘야 돼. 그럼 y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겠죠. 점근선은 소라 필라테스 너 하는데 너무 힘들어? 아니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체력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는 책도 안 폈어. 그니까 뭐 없대? 책이 피지도 않았다며.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저건 3번 외치지 않았어. 자, 봐. 선생님 그럼 이거는요. 얘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얘는 원래 y는 3의 x제곱이었어. 얘는 원래 3의 x제곱이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또 내었지. 그런데 x가 아니라 누가 된 거야?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가 된 거야. x의 부호를 바꾸면 무슨 대칭이라 그랬지? y축 대칭이라고 했어. 그럼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그래프는 왜요? 여기가 자꾸 이렇게 자, 이게 y축 대칭이 돼야 돼. 아, 그럼 여기까지는 y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뒤에 얼마를 더했니? 1을 더했어. 이건 뭐야? 그냥 y축 평행 이동이죠? 여기 원래 마이너스 1이었던 게 2항돼서 간 거니까 y축 평행 이동이니까 얘를 여기가 원래 0,1이었을 텐데 여기가 어디로 와야 돼? 0,2로 오고 점근선이 원래 여기였을 텐데 닿지 마라 하는 점근선은 여기로 오겠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자면 어떻게 되겠어? 안다 나는 절대 너 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또 정의역은 뭐겠니? 쌤 정의역은 지수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그래서 모든 실수 선생님 치역은 점근선보다 위에니까 그러면 어떻게? y는 1보다 크다겠죠. 선생님 점근선은 원래는 0이었는데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는 1이겠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알겠지? 36분 수업했는데. 왜 저러지? 자, 누가 해달래? 자, 여러분들 뭐만 해보냐면 2번하고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은 하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2번도 해요. 자, 2번, 6번. 봐봐. 내가 그래서 2번 한번 힌트를 줄게. 봐봐. 이런 것도 못할까봐 봐. 근데 6번도 마이너스. 선생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변신은 어떻게 된 거야?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거를 이렇게 쓰자.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걸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뭘까요? 요 함수를요, 이 함수를요, 이게 지금 뭐예요? y축 대칭. 얘는 뭐예요?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둘 다 하면 뭐라 그랬어? 결론적으로 원점 대칭한 거죠. 아, 쌤, 원래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얘를 원점 대칭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렇게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 점근선 어디 있을까? 점근선. 니마, 우리 점근선 어디 갔노? 여기 있겠죠. 점근선은 변화가 없네요. 그런데 그래프가 그려진 지점이 점근선보다 위에야, 점근선보다 밑에야? 아래. 점근선보다 아래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쌤. 치역이요. 치역은 점근선이 y는 0인데 y는 0보다 작습니다. 점근선 밑에 그려지거든요. 왜? 대칭 이동했으니까. 그치? 안 눌렀네. 자, 이렇게 다 써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봐봐. 우리가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 가르칠 때는 애들한테 무슨 말을 썼었냐면, 야, 이렇게 덩그러니 지수만 있는 이거 있잖아. 누구의 몇 제곱. 이거는 절대양수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절대양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절대양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 이건 절대음수겠지. 넌 절대음수거든. 근데 여기다가 2를 더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는? 2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는 치역이 2보다 작아. 뭐 그런 생각해도 괜찮아. 응? 다음으로 넘어갔어.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자, 봐. 어렵지 않은데 이게 한 5년 전으로 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되게 수능에서 100% 나오던 유형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안 나오더라고. 자, 근데 안 나온단 말을 잘하면 안 돼. 그런 게 오래 당했거든요. 안 나와. 나온대. 두 문제인가가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러는 게. 이건 내 신형 문제야. 그랬던 게 두 문제가 나와. 뭘 욕먹어? 뭐랬어요? 오, 다 뉴스에서 다 도배되고 있었잖아요. 요번 수능은 좀 되게 달랐다. 현우진도 심지어 다 틀렸는데. 현우진 메가스트 누가 가르쳤는데 이게 있었어.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 누가 배우는데 다 틀렸지. 약간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이게 중요해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했던 거가 완전히 틀어졌던 시험이죠. 당연히 6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고 9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능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버린 시험이었다니까요. 이번 수능. 재수생은 아마 엄청 양산하게 될 거고 그 피해는 이제 올해 고3 애들이 피해를 받겠죠. 근데 전문가수는 그게 아니라 재수는 어떤 심리에서 하게 돼? 이 점수가 내 점수가 아닌데라는 심리에서 해요. 대학을 가고 못 가고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번에 53점이 나와서 4등급이 나왔어. 근데 내가 다시 냉철하게 바라봤을 때 난 평소에 53점 나오던 사람이 아니라 72점 나오던 사람이야. 근데 72점으로도 3등급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 수능에 72점을 맞았으면 내가 2등급이래. 그럼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평소대로 시험만 봤으면 내가 대학을 이렇게 좋은 데 갔을 텐데 내가 요번에만 재수가 없어서 망해가지고 그런 억울함이 담겨지면 뭐가 돼? 한 번 더 억울함이죠.
이 점수로 대학을 갔느냐 못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내 점수를 생각하면 저길 갈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박홍기도 재수할 때 내가 반에서 고3 때 33등을 했어요. 원래 모의고사 보면 5, 6등 나오던 실력이었는데 반에서 33등 나왔는데 재수 안 하고 대결시 무조건 재수지? 그런 억울함에서 하게 된다니까. 억울함에서. 아, 옛날에 되게 잘 나오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대, Y축으로 1만큼 이동한대. 그랬더니 요 함수가 얘로 바뀐대. 그죠? 그럼 뭐만 할 줄 알면 돼. 아, 여기 또 뭐도 있어. X축 대칭이동도 있네요. 세 가지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면 얘가 얘로 바뀔 거래. 자, 봐. 보면 선생님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X 대신에 X-2를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Y 대신에 Y-1을 집어넣는다는 것이고 X축 대칭 이동한다는 것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대로만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Y는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다시 순서를 지켜야지. 순서를 지켜서 X 대신에 Y의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을 한 다음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Y 마이너스 1에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을 한 다음 그 다음에 Y의 부호를 바꾸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니? 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요. 이렇게 되겠죠? 요 1 넘겨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누구랑 똑같대요? 얘랑 똑같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비교하면 답일 것 같은데 선생님 얘는 그냥 x제곱인데 저는 x-2제곱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x-2제곱을 어떻게 해줘야겠어? x제곱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2의 x-2제곱은 결국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에 2의 x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 이건 지수질, 지수. 얘네들이 더하는 거잖아. 얘가 4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의 답은 a는 얼마시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a시고 b는 얼마세요? 마이너스 1이시고 그러면서 끝나겠죠. 뭐 평행이동 어떻게 한다? 평행이동 어떻게 한다? 대칭이동 어떻게 한다만 기억하고 있으시다면 한 5, 6년 전에는 매년 나오던 물론 어려운 문제 번호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로 나오는 수능에서 5, 6년 전부터 사라졌다는 얘기지 이게 내신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라졌다가도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신형 문제라고 안 나올 거라고 했지만 내신형 문제라고 안 나왔으면 우리가 그거 공부 안 했나? 다 공부했지.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보다는 이채월 선생님이 더 전문가니까 이채월 선생님은 계속 요번 수능 시험지를 보고 너무 잘 출제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벗어나는 문제도 한 개도 없고 그렇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문제 틀을 그대로 베낀 것도 아니고 너무 잘 만들었다. 아 이게 잘 만든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소 수능보다 더 쉬웠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 봐봐.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니? 지나는 점은.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함수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죠.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얘는요 a, m을 지나요. 맞니? 얘는 누굴 지나요? b, n을 지나요. 그러면 이 지나는 점들은 대입해서 사용할 거니까. 맞아? 그럼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요게 이 함수식이잖아요. 선생님 3의 a제곱은 m이고요. 3의 b제곱은 n이에요. 이게 문제에서 준 문제를 풀라고 하는 힌트가 되겠죠. 저 그림이. 그지? 이게 힌트인데 나보고 또 이것도 힌트야. 이것도 힌트. 힌트 2. 근데 뭐 구하래? 얘 구하래. m하고 n을 곱해달래. 너무 쉽다 이거. m하고 n을 곱해달래. 너네 둘이 곱한다는 것은 너네 둘이 곱하는 거잖아. 얘네들이 곱하면 뭐 되겠어? 3의 a 더하기 b 제곱 될 거 아니야. 근데 힌트 2가 a 더하기 b는 4래. 아 그럼 넌 3의 4제곱이겠네. 3의 4제곱은 얼마야? 81이겠죠. 근데 저건 안 써요? 누구랑 썼습니까? 이것도 썼고요. 이것도 썼고요. 언제 여기 썼어? 요걸 대입했잖아요. 이렇게. 이 그림에서 읽어냈지만 그걸 너무 친절하게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77번을 해보는데 아니다. 75번, 77번 두 개 해보세요. 75도 해보시고 77도 해보시고 이거 먼저 질문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안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의 차이. A 값을 알 수 있다. 왜? 우리 배웠잖아. 이렇게 순백의 지수함수는 어디를 지난다고? 0,1을 지난다고. 말만 하면 안 되지. 0,1을 지나니까 A는 1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꾸 그래프에서 누구를 많이 만나게 되냐면 Y는 X라는 직선을 자주 만나게 돼요. 선생님, 왜 뚱딴지 같이 그래프에 Y는 X를 써주는 건가요? Y는 X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Y는 X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X축에 있는 좌표를 Y축에다 옮길 수 있고 Y축에 있는 좌표를 X에다 옮길 수 있어. 왜? 쌤. 여기는 C인데요. X축에 C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Y는 X를 이용하면 돼. 왜? 선생님, Y는 X라는 이 직선은 어떤 값들이야? X값이랑 Y값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네가 C면 여기가 Y가 C면 여기가 X가 C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여기가 X가 D인데 그럼 X축에 있는 좌표를 어디다 옮길 수 있어? Y축에다 옮길 수 있죠. 너가 D야, Y축에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돼. 그럼 봐봐. 쌤. 여기가 1이라는 건 우리 배워서 알아. 배워서 알면 여기도 1이지. B도 1이네. 그럼 B가 1이면 1이라는 값을 함수에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 1을 넣으면 2의 1제곱이니까 이 C가 얼마야? 2겠죠. 그럼 얘가 2니까 여기가 2겠네. 그럼 얘가 2면 다시 이걸 함수에 넣으면 D는 얼마겠어? 4겠죠. 그지? 여기가 2잖아. 요거를 함수에다 넣는다고. 야, 요 함수에다 이거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잖아요. 그럼 여기가 4겠지. 그지? 그럼 D가 얼마야? 4겠죠. 그러니? 그러면 A는 얼마였고 1이었고 B는 얼마였고 1이었고 C는 얼마였고 2였고 D는 얼마였어? 4였죠. 선생님 숫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값을 구해요? 바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0,1을 지난다죠. 알겠니?
시까지 수업하고 시험 봐요? 6시. 6시? 6시가 아니라 5시. 아유, 우리 소리. 너무 귀엽고 착하죠? 봐. 우리가 예전에 혹시 기억나? 지수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선생님, 3의 5제곱, 3의 5분의 1제곱이랑 4의 10분의 3제곱이랑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봤어. 당연히 얘가 더 크겠네, 미친. 10분의 5분의 2제곱, 10분의 3제곱이라고 했어. 선생님, 이러면 누가 더 클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거 어떻게 대소 비교했었니? 밑을 통일해 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건드렸었거든. 그때는 선생님 요거를요 누구로 바꿔요? 10분의 4제곱. 얘를 누구로 바꿔요? 4의 10분의 3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어? 선생님 3의 4제곱에 10분의 1제곱, 4의 4제곱, 4의 세제곱에 10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3의 4제곱은 얼마? 81. 4의 세제곱은 얼마? 64.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다라고 판정을 했었죠. 이거는 지수를 건드리는 애야. 왜 우리가 지수를 건드렸을까? 밑이 통일이 안 되니까. 조국 통일도 안 되고 밑 통일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 왠지 모르게 밑에 있는 3이 먼저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의 2분의 1제곱 얘는 3의 2분의 3제곱 얘는 3의 3분의 2제곱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뭐가 가능해졌어? 밑 통일이 가능해졌어. 그런데 밑이 통일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쌤 얘는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2분의 3제곱이고 얘는 3분의 2제곱이니까 누가 제일 커? 얘가 1등. 그죠? 얘가 얼마? 2등. 얘가 얼마? 3등이니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죠. 맞아요. 맞는데 그걸 알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뭘 알고 얘기해야 되냐? 선생님 얘는 밑이 얼마예요? 밑이 3이죠. 밑이 1보다 크죠. 지수는 이 밑을 곱하는 횟수지. 그럼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많이 곱할수록 커진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얘는 지수가 커지면 값도 커지는 거예요.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야. 그치? 그럼 봐. 쌤, 얘는 밑이 이미 통일돼 있는데 그래 밑이 통일돼 있어. 얘는 10분의 1에 마이너스 0.1제곱이고 얘는 10분의 1에 마이너스 0.5제곱이야. 얘는 10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이란다. 그러면 일단 지수만 볼게. 지수만. 제일 큰 건 누구야? 네가 1등. 두 번째는 누구야? 네가 2등. 세 번째는 누구야? 네가 3등이야. 근데 이거는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커요. 왜? 얘는 지금 밑이 얼마야? 밑이 10분의 1이지? 밑이 10분의 1이면 어때야 돼? 야, 나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는데. 그래?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곱한 애가 얘네? 그럼 얘가 제일 많이 곱했으니까 얘가 제일 작아졌겠다. 그렇죠? 많이 곱하면 작아지잖아. 그래서 얘가 꼴등이에요.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지수가 2등이 얘네? 그럼 얘가 두 번째로 작아졌겠다. 두 번째로 많이 곱했으니까. 야 얘가 제일 조금 곱했는데? 얘가 제일 조금 곱했어? 아 그럼 얘가 제일 크겠다. 이거 y는 10분의 1 이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10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야 나 지수가 마이너스 10분의 1인데
그래? 너 지수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야? 그럼 여기쯤 되겠다. 그죠? 야, 나는 지수가 마이너스 0.5인데 마이너스 0.5면 여기쯤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0.5. 야, 난 지수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 너는 그럼 여기쯤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엄청 크겠죠. 지수가 큰 건 얘인데 값이 큰 건 누구야? 얘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이거는 언제다 그리면서 해. 그냥 정리하는 거지. 어떻게 정리해? 쌤. 밑이 1보다 크면요. 지수가 왔다인 게 큰 거예요. 선생님 밑이 1보다 작으면요. 지수가 큰 게 작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두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니. 나 선생님 일찍 오셨네? 이틀 쓰이고. 인사 좀 하고 올게. 사실 역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뭐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G3이 5라고 준 힌트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돼? F5는 3이라고 사용하면 되죠. 이게 역함수의 가장 기본이지. 그러면 봐. 쌤. fx는 이건데 이거 지수함수인데 나 GA가 2잖아. 나 근데 나 A 값 좀 구해줘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역함수로 만들어진 힌트는 원래 함수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문제는 F2를 구하는 거겠다. 그죠? 그럼 F2가 얼마예요? 저기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1제곱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7이겠지. 그지? 그죠?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얘기야? F2는 2분의 7이래. 그런데 G 2분의 7 구해달래요? 그럼 F2가 2분의 7이면 G 2분의 7은 얼마야? 거꾸로 2겠네. 그쵸? 그러면 역함수의 가장 베이직한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십시다. 형진이가 이거 맞추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대소비견 하라고 안 할게. 80번.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지금 g 여기 아닌가? g 3분의 4를 구해달래. 마이너스. 근데 g 3분의 4가 얼마인지 모르지? 너님을 세모라고 하자. 초등학생 하듯이. 자, 세모. 그럼 g 3분의 4가 세모면 f 세모는 3분의 4겠네. 그쵸? 그럼 f에다가 이걸 넣어볼까? 그러면 3의 세모제곱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얼마냐? 1 마이너스 세모제곱은 얼마래? 3분의 4래.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조질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얘를 조져도 돼요. 이 문제는. 3분의 4라는 건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니에요. 분모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그지? 그러면 결국 난 뭐란 얘기야? 선생님 1 마이너스 세모가요 2여야 되고요. 세모가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럼 세모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 되네. 그죠? 문제 잘못 낸 거 아니죠? 그래서요 세모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세모가 마이너스 1인데 바로 이게 뭐예요? G 3분의 4.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이죠. 어? 왜 그런지 알려? 나 이거 너한테 이거 하는 거 너무 재밌어.